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맞을 수 있다. 도시개발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부동산 공법 40문제 중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공법 50점 맞기 위해서는 4문제 이상 맞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6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을 맞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 개요를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요는 크게 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부분과 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에 이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의 시행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대부분 문제 출제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문제는 회차당 1문제 또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부분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가 기초조사나 주민 등 의원 청취 이후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지정권자가 구분이 되겠죠. 중앙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지방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이 도시개발구역에 고시 효과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의 분류에 따라서 도시지역이면 주거, 상업, 공원, 녹지지역으로 의제가 되고, 그리고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건축물에 대한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보겠습니다. 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데요.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할 수 있느냐? 1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 법에서 이하 시도지사인데, 국토계획법 할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 국토계획법상 시도지사와 도시계획법상 시도지사가 다르고, 2호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대도시시장이라고 합니다. 1호를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일반시장이 빠져 있어요. 일반시장이 빠져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 즉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도시 시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김포라든지 이런 수도권, 또 지방에 도청 소재지 있는 시장들이 인구 50만 이상 시장들이 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당 시장들에게도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끼리 협의하여서 지정할 자를 정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을 할 수가 있네요. 국가가 실시할 때,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할 때,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엔드죠. 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항에 따라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장관이 나서게 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카페에서도 궁금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포함이 되지 않느냐 궁금하시죠?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3조 4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아까 방금 앞 페이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시도지사가 있었고, 그 시도지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장 빼고요.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에요. 자문이에요. 자문을 받은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도시개발구역은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누어지는데,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이 있는데 녹지 지역은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1만이 기본이고 공업 지역만 3만 이상이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 빠져있는 보전 녹지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연적으로.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하나 이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되어 있을 때 초등학교 사람을 살기 때문에 초등학교 확보하고 해당 도시개발구역까지 도로를 연결해줘요. 4차로 이상 도로를 연결시켜줄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춰줍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할 때에는 그 해당 용도 지역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 이 해당 용도 지역들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여기에서 빠집니다. 생산녹지 빠지죠. 도시지역 외에서도 계획관리지역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많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사망에 나와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등은 방금 살펴봤던 면적 제한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사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지난 31회 시험에서 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건데 사실 출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나왔던 거죠. 시행규칙도 아니고 시행규칙이 있는 별표에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 사항 같은 경우도 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면은 공부를 깊게 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영상은 50점 맞기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시행령 제5조의 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언제 쪼갤 수 있느냐. 분할 후에 전체가 A가 있었고 얘를 각각 분할해서 A와 B로 나눴을 때 이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분할할 수 있다. 그리고 결합, 떨어져 있는 것을 결합해서 할 때는 요런 지역들의 이 각각 지역이 요런 지역들에 해당이 되고 이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6호는 1만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결합해서 할 수 있다. 뭐 방화지구,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이런 부분들 특히 좀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이 대부분 내용이 되겠죠. 개발까지 알아봤고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구역이 있고 이 안에 담을 내용이 되겠죠. 토지용계획이죠, 일명. 토지용계획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다만 이 항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공모 2항 볼게요. 지정권자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공모할 수 있고 이렇게 공모하는 경우나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 그리고 장관이 지정하려는 지역 또 도시개발구에 포함되는 주상공의 면적 합계가 전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된 개발계획은 변경할 수가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 동의가 있어요.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환지 방식을 할 때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토지 소유자들이 원래 조합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시행자를 바꾸고 싶어요. 국가나 지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는 먼저 토지 사유자들이 동의를 먼저 얻어와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6항 또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 이 시행자가 조합이에요. 조합이 총회에서 의결을 받았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로 그 의결한 내용을 제출했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문제 출제되는 부분, 도시개발법상의 이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도시개발법상에서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국공유지 포함입니다. 포함. 그리고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그리고 이 공란공고일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산입하지 말 것. 그리고 지정 제한되기 전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처리하는 사람은 뺄 것. 이런 동의자 산정 방법이 가끔 나와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쭉 나와 1호부터 16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 13호부터 16호까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 13호부터 16호까지 내용은 개발계획 지정 이후에 이 해당 내용을 담을 수 있다. 4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다음 지정 해제입니다. 법 제10조는 지난 30일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30일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래도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나? 다음 갖고 어느 하나의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가 됩니다. 1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됐어요. 지정고시가 됐는데 지정고시 될 때 이 안에 담길 내용이 개발계획이죠.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개발계획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실시계획인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날 아니한 다음 날이 되겠고 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경우에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구역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다만 이 1항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외 조항이 있었죠. 공모를 한다든지 일정 용도 지역들에서는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 해제가 되냐? 자, 지정고시가 됐어 2년. 그런데 이 2년 동안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았어요. 자, 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2년이고 이게 3년이에요. 2년, 3년이 되겠고 다만 이 면적이 330만, 100만 평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5년으로 바뀝니다. 각각. 이 숫자만 외워두면 돼요. 자, 지정에서 개발계획 넘어갈 때 2년. 물론 합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넘어갈 때 3년인데 이 각각 연도 안에 인가 신청이 들어가야 되고 자, 이 부분은 인가 신청이고 이 부분은 수립고시예요. 이 수립고시. 이것도 달라요. 수립고시와 인가 신청. 숫자도 중요하지만 자, 실시계획 수립이 아닙니다. 수립이 아니에요. 신청이에요, 신청.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2호에 따라서 이 공사가 완료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3항에 나오는데 자,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자, 지정이 됐지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제됐을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뀐다. 그리고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지정 전후로 환원이 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을 못해서 환원이 되는 경우 말고 개발이 됐어요. 개발이 됐으면 원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용도지역을 유지합니다.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으면 도시지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중에서 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냐 아니냐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 이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가 지정고시문을 못 찾았어요. 지정은 13년 4월 달에 됐는데 못 찾았고, 자, 변경이 됐는데, 자, 누가 했습니까? 자치시장이 했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제3조. 3조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죠. 지정의 내용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게 되죠. 이거 해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해제가 아니고 지정이죠. 자, 분명히 도시개발법 제3조에서는 자, 시도지사, 도시의 특별자치시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대도시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지방자치법을 찾아봤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아마 일단은 이 지방자치법 175조의 개정 시점과 이 도시개발법 3조 1항 2호의 개정 시점 차이가 있어요. 이게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이 도시개발법에 이 내용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을 뿐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구역을 지정했을까? 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이 8조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다른 법령에서 도시개발법 등에서 지자체, 시도,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이 특별법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떤 법률은 특히 이제 국회법 같이 계속 개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이 개정이 되면 계속 빨리빨리 법 개정이 되는데, 도시개발법은 그 개정이 되는 속도가 빠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빠져 있을 경우에 아마 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례를 적용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2개일 거예요. 2개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하나는 벌써 사업이 끝났습니다. 준공이 됐고요. 하나는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 오늘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카페 링크는 제 영상 하단에 제가 함께 기재해 둘 테니까요.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셔서 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카페가 좀 활성화 되는데도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